자, 세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아까 전대님 주신 그 주제이긴 한데, 네, 질문입니다. 자, 우선 질문을 주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분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. 요즘 현대인들이 어깨 통증에 많이 시달리는데요. 어깨가 불편하면 큰 돈을 주고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요.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그때만 잠시고 다시 뭉치거나 더 심하게 뭉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는데요. 어깨 통증 마사지를 받으면 시원한 것보다 왜 되려 역효과가 나는 걸까요? 그러니까요. 이거 보니까 전대님이 돈을 주고 마사지를 받나 보네. 난 솔직히 돈 주고 마사지 받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긴 한데, 여러분도 혹시 돈 주고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? 그 마사지 한번 받아 얼마지? 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왜 보면 여러분들 왜 남자 목욕탕 가면 이 마사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보니까 막 그 사람 등 뒤에 올라가서 막 밟고 하던데, 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난 궁금합니다. 뭐 태국 마사지 같은 것도 있고 맞잖아요. 혹시 뭐 받아본 적 있습니까? 아니면 받으시는 분 있나요? 아,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. 정말 궁금해서. 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쪽은 전혀 모릅니다.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안 받지 않나요? 이 마사지 같은 거 안 받지 않나요?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? 왜 이런 걸 돈 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돈 주고 마사지를 안 가죠, 거의. 네. 웬만한 사람들은. 아니, 어깨 통증에 시달리는 거 맞죠? 저도 어깨가 좀 아파요, 지금. 어깨가 아픈데, 솔직히 말해서, 뭐, 이걸 이제 뭐, 좀 땡긴다고 해서, 이걸 굳이 돈을 줘가면서까지,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 몸을 쭈물러 가면서 마사지를 받아야 되나, 그런 생각 들긴 하거든, 사실. 여러분, 그거 아시죠? 우리나라에 왜, 그 맹인분들, 시각장애인분들도, 그, 마사지, 시각장애인분들 마사지 가능하잖아요. 보통 맹인분들이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지잖아요, 그거. 근데, 저도 항의원 정형외과가 침 맞아 봤거든요. 근데 침 맞는 거, 침 맞고 이제 뭐 찜질 같은 거 있죠. 왜 부항 뜨는 거. 그것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마사지든 침이든 부항이든 그때만 잠시예요. 그때만 잠시 시원하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마사지가 좋네, 침이 좋네, 부항이 좋네, 이건 아닌 것 같아. 할장님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쉬어가면서 일하세요, 할장님. 오늘 즐거웠습니다. 저는 솔직히 침이든 마사지든 부항이든 그냥 그때 시원한 건 여러분 아시죠? 하고 나면 그때 좀 뭔가 좀 어깨가 좀 풀리는 것 같다. 그때 막 하고 났을 때는 진짜 막 뭔가 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치료받았다는 느낌 들잖아요. 근데 자고 나면 한 하루? 이틀 가면 그냥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, 그냥. 예. 네. 침이나 부항 그랬거든요. 침이나 부항 받는 거. 제가 예전에 그 운동했을 때 무리해가지고 알배기거나 뭐 걷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왜 한의원이나 이제 가가지고 침 맞고 부항 뜬 적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가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. 받았을 때 그때는 시원했어요. 근데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잖아요.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
얼마 안 돼가지고.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. 그때 뭘 느꼈냐 하면, 사실 어깨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제 생각인데요. 어깨에 통증을 주는 활동을 안 하면 돼요. 예.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야. 적어도 내가 봤을 때 마사지는 취미도 부항이 일시적인 거예요. 일시적으로 약간 만족도만 있을 뿐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 똑같은 것 같아. 예. 가장 통증을 최소화하는 거는 내가 그 어깨 통증을 받았던 뭐 일이나 활동을 안 하면 돼요. 안 하면 돼.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통증이 발생했으니까. 이거를 뭐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족저근막염 아시죠? 족저근막염 비슷한 것 같아. 통증이 왜 생겨요? 그 관절을 무리하게 썼거나 뭔가 불편한 자세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. 모르는 게 다 똑같거든요. 어깨뿐만 아니라 뭐 발바닥이니 뭐 손목이니, 손목도 제가 예전에 재작년 이제 그때 득혈해병 증후군이라고 손목 터널 증후군 걸려가지고 고생했거든요. 그것도 왜 걸렸냐면 얘가 방송하면서 키보드를 많이 쓰고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손목을 스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치료법은 그 통증을 발생시킨 활동을 안 하면 돼요. 제가 그때 손목 터널 증후군 생겼을 때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스트레칭 같은 거 다 해봤는데 그때 잠깐 시원하고, 예, 그때 잠깐 시원하고 끝이에요. 저도 예전에 그 손목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. 손목 통증이 정말 심하면 여기 핏줄이 있는데 막 전기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찌릿거려요 이게. 예, 그래서 손목을 못 구부려요. 염증이 생겨가지고. 그래서 제가 유튜버 물리치료사들 분들을 다 봤어요. 스트레칭. 근데 봤는데 효과는 있어요. 그분들이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효과는 있는데 이게 잠깐 효과가 있는 거고 쭉 주스되지가 않아요. 이거 할 때 시원한데 할 때 뿐이라는 거지. 그리고 내가 병원 가서 물어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사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 원인이 발생시킨 활동을 안 하면 된다고, 하면 안 된다고. 손목, 젊은 사람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부분 키보드,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리는 질병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활동을 좀 자제하거나 치유할 때까지만이라도, 완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.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.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족저근막염, 그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정형외과 간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안 하면 된다고. 그 일을 안 하면 된다. 정답이에요. 그 일을 해서 생긴 거잖아. 하루 왼종일 서가지고 관절을 이제 발바닥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. 지금 당장 좋아져도 그때 물리치료 받았거든. 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지금 당장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병은 완치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마사지 하면서 좀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복귀해서 일을 또 하신다면 또 똑같은 통증을 느끼실 겁니다. 그래서 완전히 이 통증이 없어지기까지는 서서 하는 작업이나 많이 걷는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깨 통증을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하는 거죠. 그럼 그걸 안 하면 돼. 근데 또 안 하면 안 되는 게 일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. 맞죠?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이 전대님도 버스 운전하면서 이제 이 통증이 발생한 건데 얘가 이 어깨 통증 이거 완치시키겠다고 저 일 잠깐 좀 쉬겠습니다 얘기하면 자르는 거잖아요. 예. 저분도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
자, 거기 세 번째는 그냥 마사지사가 실력이 없는 거다.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. 네.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실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. 실력이 없었으면 뭐 소문 다 퍼져가지고 마사지 그거 망했겠죠. 근데 의외로 이 마사지 쪽이 돈 많이 법니다. 마사지가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마사지가 이게 무슨 의학 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. 손으로 하는 거예요, 손으로. 뭐 어떤 뭐 기기가 있어야 되고, 특별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뭐 치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기가 엄청 비싸거든요. 근데 마사지가 순전히 그냥 기구랑 손으로 하면 되잖아. 돈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할 때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. 이거 좀 잘하시는 분들은,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. 물론 그것도 본인 실력이죠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. 약간 마사지사가 본인하고 맞는 궁합이 있어요. 네, 특정 마사지사가 했을 때만 좀 효과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. 이게 마사지가 손전히 생각해 보세요. 손으로 하는 거예요. 사람 손으로 내 몸을 주무르면서 그 이제 그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잖아요. 이 손맛으로 하는 거예요. 손맛, 소위 말하는 손맛으로.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게 사람마다 좀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마사지가 완치는 안 된다. 그러니까 마사지만으로 완치가 될 수는 없다. 그래서 뭐 돈 주고 마사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수밖에 없다. 저도 지금 스트레칭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. 네, 자주 해요. 스트레칭 하고 안 하고 차이 큽니다. 나이 먹으니까. 그래서 뭐 전현님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을 주고 마사지 받아서 뭐 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그냥 평소에 운동을 좀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자꾸 저렇게 돈을 써가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자꾸. 그게 돈을 써도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돈 주고 마사지 받았는데 자꾸 예전으로 되돌아오고 그때만 좀 뭔가 몸이 편해지고 그 이후로는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음, 뭐 마사지 샵을 좀 옮겨 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스스로 마사지법을 좀 터득하는 것도 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잖아요. 제대로 된 스트레칭 같은 것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예, 도움이 많이 돼요. 요즘에는 이제 이 물리치료사들이 유튜브 많이 개설해가지고 병원 홍보를 위해서 그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틈틈이 일하실 때 그 쉬는 시간 있을 때마다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미 마사지를 받는 건 그런 거죠. 이미 뭉칠 대로 뭉쳐가지고 더 이상 참기 힘들 때 마사지 샵을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좀 많이 뭉치기 전에 평소에 좀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평소에 뻐근한 게 있으면 예, 많이 많이.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라. 병원에 가는 건 일시적인 효과다. 네. 그래서 평소에 아니면 평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무리치료 하는 그 스트레칭법을 좀 많이 알아놔서 평소에 좀 많이 써먹어라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
아무튼 좀 안타깝네. 우리 전대현님이 좀 직업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. 예. 저도 어깨 통증이 있는데 뭐 저렇게 마사지샵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거든요. 평소에 내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자, 스트레칭을 많이 하자 이 생각으로 좀 하는데, 도스티저는 효과가 없을까요? 도스티저 같은 것도 효과가 있겠죠.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. 그 잠깐 효과는 있겠지만 이분이, 그러니까 일 때문에 이런 그 어깨 뭉침이나 이제 몸이 뻐근한 거잖아요. 근데 다시 그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, 치료받을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치료받거나 다시 원래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. 다시 재발한다는 거예요. 맞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을 때로 안 좋아지고 나서 마사지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어깨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때부터 약간 좀 스스로 근육을 풀어주고 좀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아무튼 그 전두현님, 틈날 때마다 좀 운동 좀 하시고, 예, 근육이 뭉칠 때마다 좀 풀어주시고 좀 본인 스스로 좀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랄게요. 예, 스트레칭 같은 거 자주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아무튼 질문거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